아드레날린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명소와 즐길 거리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소파가 바닥에 제대로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시작합시다. 카미니토 델레이. 카미니토 델레이, 일명 왕의 오솔길은 티켓을 구매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이 오솔길의 폭은 불과 1m로 길이는 3km.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엘초로 마을 부근에 절벽이 100m 높이에 있습니다. 콘크리트판으로 지어진 이 길은 1905년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꾼들이 가이타네스 협곡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건널 수 있도록 개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곡 절벽 사이에는 발콘시오 데 로스 가이타네스라고 불리는 다리가 지어졌는데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문자들도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21년에 저수지가 공개되었을 때 스페인의 왕 알폰소 13세가 이 위험한 오솔길을 걸어서 등장했으며 그 후로 왕의 오솔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길은 사람들에게 잊혀갔습니다. 콘크리트는 엉망이 되었고 판의 일부가 무너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사람들은 위험한 명소에 가서 신경을 자극하고 싶어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연달아 사고가 일어나서 왕의 오솔길은 복원을 위해 폐쇄됐다가 2015년에 관광객을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위험은 줄었지만 자극 요소는 그대로입니다. 공중 레스토랑. 만약 강철과 같은 위장을 가졌다면 브뤼셀에 있는 공중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크는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를 손으로 먹어야 할 테니까요. 이런 고급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팜플로나 소모리 축제. 7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스페인 팜플로나에 있을 예정이라면 다리 운동이 될 만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 페르민 축제가 열리는 동안 이 도시의 좁은 거리를 소와 함께 달리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여자는 성인. 그러나 만취 상태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스크 민족의 의상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대체로 남성만 참여하다가 1974년부터 여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문이 열리면 소들은 엔시에로, 즉 소몰이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인 875m가 되는 길로 돌진합니다. 옆에서 달리는 사람들에게 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기 중에는 운이 안 좋아서 또는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아주 위험한 오락이죠. 스카이뷰, 두바이의 미끄럼틀. 만약 엘리베이터만 있는 평범한 고층 빌딩에 질렸다면 두바이에 있는 스카이뷰 전망대 53층에서 52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럼틀에 가보면 어떨까요? 마치 어린 시절의 미끄럼틀을 타서 부드러운 모래 위로 내려갔을 때처럼요. 그러나 이 스카이 슬라이드는 지상이 아니라 높이 219.5m 마천루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흥분될 겁니다. 중국의 유리다리. 중국 후난성, 호남성에 있는 300m 길이의 유리다리를 건널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마치 인간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사족 보행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협곡 사이 180m 높이에 위치한 유리로 된 길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놀이기구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모리츠의 봅슬레이. 대부분의 루지, 봅슬레이 코스에서 관광객들은 오로지 관객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생모리츠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트랙에서는 티켓을 구매하면 누구든지 얼음 위에서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봅슬레이에는 프로파일럿과 브레이크맨이 동행하지만 미끄러운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75초 주행 후에는 와인 한 잔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어지러울 정도의 활강을 마친 뒤에는 신경을 진정시켜야 하는 관광객도 있는 듯합니다. 뉴질랜드의 네비스 스윙. 그네는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기구이므로 당연히 어른들에게는 그리 재미를 느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있는 네비스 스윙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300m 곡선을 그리는 이 그네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찾아옵니다. 이 순간만큼은 품위 없는 말이든 뭐든 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라면 너그럽게 봐줘도 되겠죠? 만약 그네를 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 135m 높이에 있는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단, 다리에 묶은 고무줄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글 네스트의 다이빙. 플로리다에 있는 이글 네스트라는 동굴은 아주 위험한 다이빙 스팟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다이버 외에는 여기서 잠수하면 안 됩니다. 이 구멍은 탁한 물과 모기, 아니면 악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평범한 연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힌 동굴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프로다이버들이 이글 네스트, 즉 독수리의 둥지를 다이빙계 에베레스트로 칭하는 것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잠수하자마자 마지막 경고가 다이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간판. 낯을 든 사신이 자기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멈추고 운을 시험하는 일 따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마운 충고네요. 금이 가는 유리다리. 만약 갑자기 스마트폰에 금이 가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발밑에 있는 유리다리에 금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통타이항 경승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기에 금이 가는 유리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위를 따라 1180m 높이에 지어진 이 다리는 길이 226m, 폭은 불과 2m. 이것만 들어도 아드레날린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체험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 다리는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발밑에 유리 화면에 금이 가고 유리 특유의 효과음까지 울려 퍼집니다.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백룡 엘리베이터. 백룡 천재, 백룡 엘리베이터. 말 그대로 백의용의 하늘 사다리를 뜻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입니다. 중국 후낭성 장자재 국가삼림공원에 위치하며 큰 바위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유리로 된 방으로 들어가 326m 높이에 올라가는 건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상까지 1분 32초만 있으면 도착해버리지만 훌륭한 경치를 만끽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쉐락볼튼. 노르웨이에 있는 쉐락산은 프로 등산가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인 관광객에도 아주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 높이는 1110m로 에베레스트와 같은 8000m급의 산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가장 낮은 난이도의 코스라면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2.5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한 순간 아드레날린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각오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쉐락의 거대 바위, 쉐락볼튼에 기어올라
멋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쇠락산을 오릅니다. 이 바위는 산이 갈라진 틈, 두 절벽 사이에 껴 있습니다. 최고의 포토 스팟이네요. 안전장치 따위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용기, 그리고 높이 1km 지점에 있는 작은 바위뿐입니다. 기껏 올라갔는데 집에 스마트폰을 놓고 왔다면 얼마나 아쉬울지 쉽게 상상이 되겠죠? 상어에게 둘러싸인 케이지 안에서 다이빙. 케이지 안에서 하는 다이빙은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상어들이 있는 물속으로 잠수하게 되는 거니까요. 상어는 힘이 강하고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케이지를 향해 상어들이 돌진해 온다면 잠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지가 상어 이빨로부터 다이버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암벽 등반가의 공중침대. 이어서 보여드리는 즐길거리는 진짜 프로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풍부한 암벽 등반가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절대 집이나 산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암석에 매달린 침대 위에서 한숨 자다니. 예민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텐트나 침대 아래에는 수십 미터나 되는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빼면 이런 휴게소라도 간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낙원에서 화장실을 찾아보자는 농담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농담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런 절벽에서 잠을 자거나 상어들이 가까이 있는 케이지에 들어가 잠수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험한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험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헤어지는 시간이네요. 또 뵙시다. 감사합니다.